나이 든 여성으로 혼자 사는 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게 되는 일이에요. 선택이든 환경이든요. 저는 올해 83입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입니다. 이제 1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영수 씨가 돌아가신 이후로요. 그리고 뭔가를 배웠어요. 아무도 당신을 확인하러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4일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제대로 된 식사를 멈췄어도요.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어도요. 그 순간이 어느 화요일 오후 저한테 왔어요. 부엌에 서 있었죠. 거의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과 대화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어요. 훈계가 아니라 그냥 제가 배운 걸 나누는 거예요. 나이 든 여성으로 혼자 살 때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요. 제가 저를 거의 망쳐버릴 뻔한 실수들이 있어요. 갑자기 위험해질 때까지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요. 지금 혼자 살고 계시거나 언젠가 그럴 것 같다면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첫째, 완전한 고립을 피하세요. 이게 큰 거예요. 모두가 경고하는 것.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빠져들어요. 영수 씨가 돌아가신 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루틴이 있었고 집이 있었고 조용함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대화 없이 몇 주가 지나가곤 했어요. 그냥 슈퍼 계산원, 만나면 우체부 정도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모든 게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제 세상이 얼마나 작아졌는지요. 어느 날 4일 동안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4일 내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고립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거든요. 천천히 기어들어와요. 거절한 초대 하나씩, 하지 않은 전화 하나씩요. 작게 시작했어요. 언니 이영희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전화했어요. 그냥 얘기하려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날씨, 저녁으로 뭘 만들고 있는지. 도서관 독서 모임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고른 책의 절반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외롭다고 느낄 때까지 기다려서 연결하기 시작할 수 없어요. 그때는 더 어려워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습관을 잃었으니까요. 의도적이어야 해요. 하고 싶지 않을 때도요. 어쩌면 특히 그때요. 둘째, 건강을 소홀히 하는 걸 피하세요. 영수 씨가 살아있을 때 병원 예약을 상기시켜 줬어요. 약 먹었냐고 물었고요. 당시엔 싫었어요. 잔소리 같았거든요. 이제 상기시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이 미뤄지기가 너무 쉬워요. 생각하죠. 예약해야지. 그러고는 안 해요.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돼요. 어느 해 거의 18개월 동안 의사를 안 봤어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갈 필요 없다고요. 결국 갔을 때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어요. 얼마나 오래 그랬는지 누가 알겠어요. 의사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영숙 씨, 뇌졸중 올 수도 있었어요. 운이 좋으셨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적어요. 병원 예약을 달력에 약은 주간 정리함에 넣어서 먹었는지 볼 수 있게요.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해요. 휴대폰을 잘 못 다루는데도요. 웃기게 들릴 텐데 한 번은 약 알림을 설정했는데 울렸을 때 끄는 법을 몰라서요. 제가 모든 버튼을 누르는 동안 10분 동안 계속 삐삐 울렸어요. 영수 씨가 그걸 봤으면 웃었을 거예요. 하지만 요점은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게 제 일이에요. 셋째, 안전 문제를 무시하는 걸 피하세요. 젊을 때는 집에서 안전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살죠.
하지만 나이 들고 혼자일 때는 모든 위험이 더 크게 느껴져요. 한 여성을 알았어요. 이정자 씨.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졌어요. 고관절이 부러졌죠. 누군가 발견할 때까지 6시간 동안 누워 있었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에 6시간. 혼자서 아프고 무서웠겠죠. 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정자 씨 얘기를 들은 후 응급 호출 버튼을 얻었어요. 목에 거는 종류요. 도움이 필요하면 누르는 거예요. 처음엔 쓰는 게 바보 같았어요. 늙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연약하다는 걸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정말 넘어졌어요. 그냥 부엌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부러진 건 없었어요. 하지만 바로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요, 모든 게 바뀌었어요. 복대도 더 나은 조명을 달았어요. 화장실도요, 밤에 걷는 곳 어디든요, 레어글을 다 치웠어요. 하나도 남김없이요. 예쁘지만 위험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중요해요. 왜냐하면 혼자 살 때 작은 사고가 빠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넷째,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 생기는 걸 피하세요. 이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영수 씨가 있을 때는 절대 안 했을 패턴에 빠지는 게 얼마나 쉬운지요. 식습관이 먼저 갔어요. 저녁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조리대에 서서요. 앉지도 않고요. 아니면 저녁을 아예 건너뛰기도 했어요. TV 앞에서 크래커와 치즈만요. 누굴 위해 요리해요? 그냥 나만. 그리고 그건 노력할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몇 달 그렇게 하고 나니 끔찍했어요. 항상 피곤하고 에너지가 없었어요. 먹는 방식과 연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식탁에 앉게 시작했어요. 간단한 식사여도요, 혼자여도요, 자리를 차려요. 진짜 접시를 써요. 종이 접시가 아니라요. 바보 같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움이 됐어요. 식사가 다시 뭔가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그냥 연료가 아니라요. 운동도 똑같이 됐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움직이기를 멈추기가 너무 쉬워요. 하루 종일 잠옷 차림으로 보냈어요. 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걷도록 스스로를 강요해야 했어요. 그냥 동네를 한 바퀴라도요, 매일 아침요. 왜냐하면 당신 몸은 혼자라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여전히 돌봐줘야 하거든요. 다섯째, 집이 짐이 되는 걸 피하세요. 이 집. 영수 씨와 저는 40년 전에 샀어요. 여기서 5자녀를 키웠죠. 추억으로 가득해요. 모든 방이 뭔가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영수 씨가 돌아가신 후 너무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관리하기에 너무 많았어요. 마당은 깎아야 했고 배수로는 청소해야 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작은 수리들이 있었어요. 부러진 현관 계단을 몇 달 동안 그냥 지나쳤어요. 피했어요. 넘어다녔죠. 어느 날 딸이 방문해서 왜 고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냥 하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았고요.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야 했어요. 이 집은 한 사람에게 너무 많았어요. 잔디 깎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작은 수리를 위한 수리공을 찾았고요. 쓰고 싶지 않던 돈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은 성격처럼 느껴져야 해요. 끊임없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은 규모를 줄여요.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죠. 저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냥 이제 더 많은 도움과 함께요.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여섯째, 목적 의식을 잃는 걸 피하세요. 이게 제게 가장 어려웠어요.
영수 씨가 돌아가신 후, 은퇴한 후, 저는 제가 무엇을 위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내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들은 다 컸어요.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죠. 하루하루가 비어 보였어요. 그냥 시간을 채우는 것 같았어요. 글쎄요, 끝까지요. 일어나서 생각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지? 이걸 왜 하는 거지? 그건 어두운 곳이에요.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작게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냥 책 정리요.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집 밖으로 나가게 했어요. 옷 입을 이유를 줬고 어딘가에 나타날 이유를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쓸모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일주일에 며칠 최지아를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서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웃집 작은 여자아이요. 엄마 박미영 씨가 일을 하거든요. 도움이 되고요. 이런 작은 것들이요. 목적을 줬어요. 큰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충분한요. 큰 사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뭔가가 필요해요. 무엇이든. 당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하는요. 7째.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고 느끼는 걸 피하세요. 저는 이것에 대해 너무 고집이 세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고요.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하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쩐지 실패했다는요. 큰아들 준호가 마당 일을 돕겠다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나 할 수 있어. 딸 지은이가 병원 예약에 데려다 주고 싶어 했을 때 거절했어요. 나 혼자 운전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어느 날 못할 때까지요. 그리고 청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괜찮다고 아무도 필요 없다고 너무 오래 주장했으니까요. 마침내 언니 영희가 어느 토요일 그냥 왔어요. 묻지도 않고요. 그냥 와서 제 약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어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모든 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울었어요. 부엌 식탁에서 바로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그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한 것에 부끄러움은 없어요. 부끄러운 건 필요하지 않을 때 혼자 고통받는 것 뿐이에요. 8째, 가정 환경을 소홀히 하는 걸 피하세요. 영수 씨가 돌아가신 후 집에 신경 쓰는 걸 멈췄어요. 물건이 쌓이게 두었고 예전처럼 청소하지 않았어요. 식탁에 쌓인 우편물, 싱크대에 설거지, 몇 주 동안 바구니에 있는 빨래.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지 않을 거고 아무도 보지 않을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던 것보다 저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어질러진 것과 엉망진창 속에서 일어났어요. 같은 방식으로 잠들었고요. 그리고 모든 게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교회 친구가 예고 없이 들렀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변명했고 문 앞에 세워뒀죠. 그날 밤 주위를 둘러봤어요. 정말로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걸 봤어요. 작게 시작했어요. 방 하나를 청소했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몇 주가 걸렸어요. 하지만 다 하고 나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다시 숨 쉴 수 있는 것처럼요. 환경은 중요해요. 당신만 보는 거여도요. 깨끗하고 정리된 공간은 허영이 아니에요. 자존감이에요. 9째. 시간 감각을 잃는 걸 피하세요. 혼자 살 때, 특히 은퇴한 후에는 날들이 뭉개져요. 월요일이 목요일 같고 목요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어나서 무슨 요일인지 몰랐어요. 달력을 확인해야 했죠. 처음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일정도 없고 의무도 없고요. 하지만 정박하지 못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목표 없이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었어요. 작지만 일관되게요. 화요일 도서관, 금요일 장보기, 일요일 교회. 신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제 주에 형태를 줬어요.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덜 받게 도왔고요. 매 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구조는 필요해요. 닷 지점이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그냥 사라져요. 열재, 감상에 젖어 너무 많이 붙잡고 있는 걸 피하세요. 영수 씨 옷이 3년 동안 옷장에 있었어요. 치울 수가 없었어요. 문 옆에 신발, 찬장에 커피잔. 그것들을 간직하는 게 어쩐지 그를 간직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동안 후 깨달았어요. 그것들은 그가 아니었어요. 그냥 물건들이었죠. 그리고 저를 갇히게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딸의 도움으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정말 중요한 몇 조각만 남겼어요. 스웨터, 시계. 나머지는 기부했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한 일 중 가장 힘든 것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후에 집이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다시 숨 쉴 공간을 만든 것처럼요. 추억에 묻히지 않고도 추억을 기릴 수 있어요. 11째, 비상대비를 건너뛰는 걸 피하세요. 지난 겨울 정전이 있었어요. 폭풍이 이틀 동안 전기를 끊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배터리가 작동하는 손전등도 없었고 요리 안 해도 되는 여분의 음식도 없었어요. 휴대폰이 첫날 밤에 꺼졌어요. 아무한테도 전화할 수 없었죠. 어둠과 추위 속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무서웠어요. 전기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비상키트를 만드는 거였어요. 손전등, 배터리, 통조림, 음식, 물, 휴대폰, 충전 백업. 비상연락처 목록을 적어뒀어요. 휴대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왜냐하면 혼자 살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다른 누구도 안 할 테니까요. 12째, 재정 무질서를 피하세요. 영수 씨가 항상 재정을 처리했어요. 고지서, 투자, 모든 거요.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뭐가 있는지, 뭘 빚졌는지, 모든 걸 정리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2번 내고 있던 고지서를 발견했어요. 있는 줄도 몰랐던 구독들, 추적할 수 없는 곳으로 가는 돈. 압도적이었어요. 마침내 큰아들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저와 함께 앉았어요. 모든 걸 정리했고 시스템을 만들었죠. 이제 뭐가 들어오는지 알아요. 뭐가 나가는지, 모든 게 어디 있는지요. 진작 배웠으면 좋았을 걸 바라요. 다른 사람한테 완전히 의존하지 않았으면요. 왜냐하면 혼자일 때 알아야 하거든요. 자신의 재정을 이해해야 해요. 완벽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길 잃지 않는 거예요. 가끔 74년 여름을 생각해요. 다른 누군가가 항상 거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을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했을 때요. 그때는 몰랐어요. 결국 모든 걸 혼자 하게 될 줄은요. 혼자 사는 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어떤 날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워요. 어떤 날은 더 나아요. 하지만 제가 한 실수들, 배워야 했던 것들, 그것들이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혼자여도 무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립되지 않고도 독립적일 수 있어요. 제 집에 조용한 아침이 감사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걸 배운 것이요. 68년 동안 다른 모든 사람을 돌본 후에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알아낸 것이요. 함께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것에 대해 배운 것을 나누는 할머니 얘기를 들어주셔서요. 또 저와 앉고 싶으시면 저는 여기 있을게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알아가면서요. 몸 건강히 돌보세요. 그게 어떤 의미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라는 게 스스로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